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로 만들어졌는데 누가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옛날에 몇 년 전에 이제 구한 것 같은데 어쨌든 표에서 이게 글을 푸다 보면 이렇게 주요 작품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작품들의 경향이 이렇게 이 사람의 작가를 기억하면 이 작가의 특성으로 풀면 만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작가와 이 작품 경향이 뭔지를 아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활동을 뭘로 했고, 시집은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뭐 부수적으로 알면 되는데, 이 작품이 이걸 나오든 이거 나오든 이거 나오든 이런 느낌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랑 작품의 경향이랑 섞어서 이 제목을 한번 훑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죠? 네. 뭐 주요한으로 보면 제일 이제 유명한 건 불놀이에요. 불놀이. 그러니까 불놀이를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그 강가에서 뭐 불꽃놀이, 불놀 뭐 이렇게 정월 대모름 같은 데서 불놀이 하는 거 보고 느끼는 거 쓰는 느낌인데 주요한 이게 민요시 계열이다. 그러면 뭐라고요? 이것들을 쓰는 것들이 시가 우리나라 운율, 우리나라 음조 이런 것과 관련돼서 써졌는데 일본에서 쓰는 거니까 이게 이 민요시가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전통인 시가 이렇게 개화기 때 일본에서 근대화에 배우면서 이렇게 일본풍 이게 7호조거든요. 이게 뽕짝조고 뽕짝 다음에 발라드잖아요. 이 7호조가 이게 김소월도 그렇고 이 민요풍으로 나가서 민요는 그래서 3, 4조면 2, 3, 4조면 3, 2, 2 이렇게 나누고 또 그게 조합되고 하면서 7호조로 뽕짝조로 변화가는 전 단계에서 우리나라 전통시의 율격을 어느 정도 따왔다라는 느낌이고 그런데 보면 이렇게 유학까지 갔잖아요. 그죠? 근대적인 시의 느낌이 되게 쓰겠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민요시를 느꼈다는 거고 이제 김옥은 김소월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뭐 온해의 무도 108번 내 이런 게 유명하거든요. 온해의 무도 그럼 온해 108번 내 창작 시집 보문 간다 이게 신문이거든요. 태서문의 신부. 그러면 현대시를 공부를 하는 프랑스의 상징주의를 소개를 하면 이 현대적인 이론을 가르쳤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김옥의 특징은 김소월의 스승이면서 현대적인 시, 그러니까 최초의 시집, 최초의 번역 시집 이렇게 나오잖아요. 번역을 하면 프랑스니까 공부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해됐죠? 네. 이상화는 유명한 게 이제 나의 침실로 해. 침실이죠. 그죠? 그런 퇴폐적이죠.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카프라는 것은 KAPF를 코리아 어소시에이션 프로레타리아 페더레이션 프로레타리아가 노동자잖아요. 이렇게 카프가 사상적인 노동자이니까 노동계열, 공산당 계열 사상적인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노동계열이든지 이렇게 퇴폐적인 걸 쓰든지 이렇게 되니까 침실, 말세, 그죠? 그다음 이상화, 빼앗긴 들, 그죠? 빼앗긴 들, 우리나라. 왜? 일제시대니까. 그래서 백조나 카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빼앗기니까, 그죠? 어떤 사상적인 영향을 받아서 카프에 가입하게 되고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하고 빼앗긴 들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네요. 이렇게 두 개. 아마 이런 백조 계열로 쓸 때랑 카프론 가입했을 때랑은 좀 다른 느낌으로 써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상은 생각, 카프 계열에서 듣나요? 이제 김소월은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이렇게 현대적인 교육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뭐라고요? 프로이드는 인간의 주관적 심리, 내면을 연구를 한 사람이니까 심리를. 근데 이게 민요시로, 이 사람도 민요시잖아요. 주요한하고 김소월이, 그죠?
그런데 현실 비판도 일부 있지만 전통 지향으로 해서 전통을 재정립했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하는 거죠, 김소월을. 자, 진달래꽃은 이별의 한을 피토해서 핀 꽃, 서민의 꽃이 진달래꽃이에요. 북한 국화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산에 쩔어있는 산유와 사람이 죽으면 초훈, 먼 후일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뭐 구름 못 잊어,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보면 이 진달래꽃도 이별의 정환이고 산유화도 산에 떨어져 있는 혼자 있는 고고한 그 꽃이고, 이거 추호는 죽음이고, 그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는 시골 이야기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골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전통지향을 하면서 민요시를 썼다는 거죠. 듣나요? 네. 자, 이렇게 그러면 요것도 주요한과 김소월은 민요시 계열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더 기억을 해야 되겠죠? 네네. 자, 여기서 보면 한용우는 스님이면서 독립군이면서, 그죠? 그래서 니누의 침묵인데 한용우는 역설의 대가라고 합니다. 역설. 왜? 불교적으로 봤을 때요, 공즉시색 색즉시공은 텅 빈 세상은 색, 보이는 세상이거든요. 이거는 원자의 관계, 이거는 원자와 원자 사이의 빈 공간. 공즉시색 색즉시공은, 이 공은 미시의 세계고 색은 거대한 세계라고 치면 미시와 거세의 시각을 연결시켰잖아, 통째로. 그러니까 작은 게 곧 큰 것이다. 그러면 역설이죠. 그래서 역설의 대가라고요. 선문담은 불교처럼 선문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형이상학으로 볼교적인 거, 그죠? 고도의 은유로 숨어서. 그런데 소멸이 그 탄생이고, 그죠? 변증법적으로. 변증법이 뭐야? 정과 반이 합쳐서 어떤 것에 정이 생기면 반대가 생기고 그걸 합치죠.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가 나라를 뺏겼으면 그것은 이 뺏긴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정과 반을 합치는 과정에서 모순들이 합성이 되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역설로 만들어지니까 변증법과 역설은 연결시킬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가 남자라면 자기는 여성적 화자면서 예술적 형상화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죠? 네. 부처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님은 나라는 침묵하고 있지만 침묵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신간에 오면 독립단체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용우는. 됐나요? 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독립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자연으로 가서 한 사람도 있으세요. 이렇게 정지용 보세요. 이국적이네요. 향토적이면서 이국적인 거 둘 다 있네요. 그러면 가톨릭과 동양적인 게 둘 다 있네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선지자들은 서양 공부도 하고 거기에 서양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뿌리인 동양 공부도 같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동양적인 세계인 장수산, 고요한 장수산. 그런 다음에 향수. 그죠? 카페 프린스. 그럼 그 카페, 이렇게 서양적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동양적인 거, 서양적인 게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김영랑은 영랑하죠. 영롱하고. 아름답게, 영롱하게, 유미적으로 아름다운 시를 썼어요. 후기에는 어쨌든 아름답게, 영롱하게 썼지만 이게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판소리를 연상하는 긴 소음을 쓰기도 하고 식민지를 견디는 느낌을 쓰게 되니까 전통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죠? 식민지를 생각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모란이 피기까지는, 독립이 되기까지는 어쨌든 도끼를 가지고 독하게 썼죠, 여기는. 네. 그런 느낌으로 써진 거죠. 자, 신석정도 영롱하게, 자연적, 목과적인 자연적으로. 자, 전원파네요, 전원. 김동명, 김상용, 신석정. 현실의 전원. 그러면 이렇게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슬픈 구도, 산으로 가는 마음, 임의 유혹, 임께서 부르시면 독립시기니까 독립과 관련된 도 쓰지만 전원적으로 썼다는 거죠. 정말로 강력하게 서민의 삶을 쓴 사람은 이용학이죠.
패배자의 소원, 독립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만주로 시베리아로 떠도는 사람들에 대해서 썼네요. 그러니까 제목이 낡은 집이죠. 조선의 파멸적상, 두만강, 오랑캐꽃처럼 서러움 나다, 전라도 가시네가 저 북쪽에서 만나가지고 얘기했다. 뭐 이렇게. 그죠? 그 흐름 자체가 흩어져 있고 떠도는 유민을 썼구나, 이용학은. 하는 기억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백석 시인도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데, 평안도, 이 정주가, 정주성, 정주가, 평안도 방황, 파괴된 농촌 공동체에 대한 느낌을 썼네요. 여우난, 여우가 있는 여우골, 이런 거 알죠? 네. 여우골에 대한 이야기, 외갓집도 시골, 팔원도, 흰 바람벽이 있는 것도 시골집, 신의주에 있는 유동에 있는 박시봉관, 전부 다 어디예요? 자, 시골. 방언, 평안도.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구나, 백석이. 됐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상은 이제 보통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 시대에 전위적인 걸 썼다는 거지. 띄어쓰기도 안 하고, 초현실주의로, 현대주의, 다대이적으로. 도시형 인간소외를 이때부터 놓였어. 1910년부터.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사회문학 체계 전체, 체계제는 체계 전체,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띄어쓰기 꼭 해야 돼? 하면서 인류 문명에 대한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무릎을 하면서 이 자의식이 너무 뛰어나니까 그 뛰어난 걸 마구잡이로 표출한 거죠.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거울 속에는 내가 있고 감각을 보고, 그죠? 꽃나무 정식이든 뭐든 이상의 시가 초현실주의처럼 보이는 거죠. 됐나요? 자, 김기림은 이게 그림처럼 보이죠. 그림. 회화 그래서. 그래서 회화입니다. 감성보다는 지성인데 명료하고 경탄한데 세계문학, 모더니즘을 회화적으로 현대적인 모더니즘의 그림을 소개하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상, 해양, 조소, 바다와 나비, 연가, 그림을 그리는 느낌처럼. 이해됐나요? 네. 자, 김광규는 빛이 있죠. 네. 빛이 있는데 김광규는 이국적인 정치로 와사등이 가스등이죠. 네. 그거 봤어요. 기억나. 그럼 가을의 서정이나 설야가 뭐라고요? 이국적인 감각. 인국적인 감각. 이국적인 감각에 대해서 기항지든 풍교든. 김광규는. 자, 김기림은 그림이고 김광규는 빛이죠. 빛. 네. 그러니까 와사등, 가스등 이렇게 외우면 되죠. 그렇죠. 됐나요? 네. 자, 서정주는 뭐를 잘하냐면 이야기 속에 시에다가 이야기를 실화를 잘 집어넣어요. 한국적 이야기, 동양적인 이야기. 네. 근데 이제 악마적 관능주의도 좀 있지만 이렇게 실화나 이런 걸 잘 집어넣어요. 또 화사, 네. 국화 옆에서 그 꼭 전설이 있는 것처럼. 네. 무등은 무등산 해가지고 광주에 있는 산이에요. 네, 저는 죄송한데 관능주의가 뭔가요? 관능 섹시한. 아.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요게 뭐라고요? 질맞의 신화처럼 신화, 전설 이런 것들을 이야기들 꼭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잘 집어넣는다고 시에다가. 됐나요? 네. 자, 유치환은 유명한 게 뭐냐? 깃발, 생명의 소, 생명의 맹세, 1월 원주, 끝내주죠. 네네. 뭔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지향하는 것 같죠. 네. 그러니까 끊임없는 생명을 생각하면서 명상하면서 남성으로 강하게 허물을 극복하게 이 깃발이 이쪽으로 날아가고 싶죠. 깃발을 끌고 가는 사람 이름이 실존적인 대결, 허무 극복하고 초월의 세계를 남성이 강력하게 생명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죠. 네. 그게 유치환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자, 이육사는 264번이죠. 네. 죄수번호가. 이육사. 그러니까 남성적으로 저항신이. 그죠? 남성적인 저항식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썼는데 시대가 남성적 강력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실패한 모더니즘이라는 건. 모더니즘이 현대시인데 완벽한 현대시의 형태를 완벽하게 만들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비슷한 이름이 박두진, 박목월 이렇게 있어요. 그죠? 네. 박두진이네, 두진. 네. 이거는 자연과 기독교 두 개네. 이건 뭐라고? 묘지송.
묘지에 대해서, 어떤 보물에 대해서, 형언에 대해서, 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기독교적인 것은 기도하는 것, 기도 쪽. 이거는 뭐라고? 자연의 아름다움.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네요. 네. 됐나요? 네네. 자, 조지훈. 조지훈이 유명한 시가 뭐지? 여기서 보면 제일 유명한 거. 종소리. 종소리 유명해요? 아닌가? 이 지훈이네, 지훈이. 네. 저기 앉아있네. 물어봐야 되네. 실명. 보들레즈가 악매적 경향지인데, 다다이즘은 현대고, 백성의 향토체, 관조적, 현실참여, 자탐고. 그럼 현실참여, 뭐 이런 건데, 다 있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네, 조지훈은. 잘 썼구나. 자, 박목월, 박두진이었죠? 네. 뭐라고요? 우선 박목월은 자연에서, 인생에서, 자아에서, 존재에서, 신앙까지. 그런데 학원 유명하죠? 학원? 동생 죽어가지고. 예. 길처럼 나그네로 떠들다가 죽었어.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쓰는 거네. 그 슬픈 애, 네. 절제한 애, 그다음에 죽음, 동생의 죽음, 인생과 자아에 대해서 생각하네. 존재에 대해서. 그럼 견고한 신앙을 생각하겠네. 네. 이제 윤동주도 이제 여성적인데 남성적 유육사에 비해서 실제로 명확하게 독립운동을 했다고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일제가 잡아놨어요. 잡아놓는데 이 안에서 시를 쓰다가 죽었어. 그래서 이걸 다 모아갖고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유고시집, 회고시집을 써놨어. 유고시집 죽은 다음에 모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부끄럽고 항상 속죄하고 항상 소극적이면서 윤리적으로 성찰했어. 감옥 속에서 소극적으로 고뇌하면서 부끄럽게. 뭐라고?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십자가를 짐지고 싶고 또 다른 독립의 고향으로 가고 싶어서 참회를 하면서 별을 샌다. 그런데 나는 쉽게 맨날 시만 쓰고 있으니 아이고 부끄러워라. 줄거리 되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항상 부끄럽고 슬프고 속죄해야 되고 소각적이고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이해됐나요? 네. 자, 다음에 이제 소설가인데 이제 안국선 제일 중요한 게 금수회로 동물들이 회의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서 기생 인력국군 이 시대 인력거 하는 건 일제 시대네요, 그죠? 예. 신일파라고 써 있네. 아이고. 안 나오겠네. 그럼 하고 많은 것 중에 7, 8을 쓰겠어. 이해조, 태양이 반짝반짝이네. 소설, 빈공차경, 소설적 허구로, 대중통속, 오락, 재밌게 썼나 보네, 이해조가. 자유종, 자유부인. 신소설이네. 토론체로, 그죠? 화해혈, 투나, 어라가인, 재밌는 거 많이 썼네. 그런 것도 있어. 요렇게 신소설, 강상년, 강의 연꽃, 토끼애가 별주부전, 연애, 제비의 다리, 흥부전, 신소설도 많이 쓰고, 대중성으로 이때 제일 인기 작가네. 네. 이해죠. 그제? 자, 이광수도 7.18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자, 사랑인가. 민족주의 계몽주의인데, 나중에 뭐라고? 표면적으로. 자, 무정. 최초의 장편소설. 계몽주의로 공부를 했으니까 계몽주의 시킨 거지. 김농희는 뭐라고? 창조. 배따라기. 액자소설 하면서 최초의 붉은산 강엄사. 단편소설 패턴을 만들어서 단편소설의 짱이네. 네. 아름답게 썼겠네. 그러면서 일제시대 감자나 붉은산이나 배따라기나 배따라기는 헤어지고 붉은산이나 이런 거, 그지? 네. 노예문학이나 독자성 자율성 구어체 구어체 문화로 과거형으로 그라는 대명사를 쓰기 시작한. 어쨌든 반역사주의적 문학관, 역사와 말고 아름다움에 탐미했네. 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사실주의로 그냥 문학만 멋있는 것만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서 만든 사람이네. 그렇죠. 그지? 자, 현진거는 빈처, 희생, 빈처, 술벌하는 더러운 사회, 한학자, 운수 좋은 날은 무슨 운수가 좋아, 고향. 그지? 고향, 비상으로 그렇다. 그래서 식민지의 고뇌에 대해서 썼네, 현진거는. 네. 진짜 고민했네, 리얼리즘이면서. 네. 리얼리티하게, 그지? 어려운 시대에 썼고, 이 사람은 순수하게 예쁘게 썼고,
얘는 개몽 좀 해야 된다 하면서 소설로 뭔가 개명하려고 사람들한테 희망을 가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고, 하지만 친일파. 네. 얘는 돈 실컷 잘 벌고 그랬네, 그지? 네. 염상성문 유명한 사람이 표본실의 총독이 만세전도 있네. 3대 조상우는 훈장하는 거 같지? 아. 조덕기는 그거지? 예. 덕을 기반으로 하는 거지? 그러면 조의관 정제하는 거 하나 보죠. 조의관. 의관 정제하는 조선시대 사람. 상과 훈장을 받고 싶은데 일제시대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안 돼. 덕의 기반으로 새 시대를 열어.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된 거야. 조의관, 조상훈, 조덕기. 표본실의 청개구리야. 청개구리처럼 방황하는 지식인. 표본실에 이렇게 핀셋으로 꽂혀 있는 것 같은 내면 세계.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시조부흥 운동도 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썼어? 이게 자연주의를 표방해서 썼는데 어려웠다. 일반 독자가 어렵다는 거지. 네. 이거는 냉혈동물인 청개구리가 김이 모락모락 나고 묘사를 너무 과잉으로 했다는 거지. 네. 이해됐어요? 네. 자, 최서해 유명한 게 이제 탈출기지. 탈출기. 아, 예, 예. 서간체로. 서간에다가. 그런데 이거 보면 무산계급 뭐라 노동자 카푸 탈통 전후 이렇게 돼 있네. 네. 탈출기 하면서 뭐라고 간도 배경하면서 뭐 쓸 수밖에 없네 이게 최서에는. 네. 그러니까 카푸면서 이거 무산계급 하면 잘 안 나오겠네. 조명이 이거 월북 혹시 안 했나? 좀 그렇게 들을 것 같은데. 낙동강 카푸네. 신경한파에서 신경한파는 프로문학이랑 똑같아. 신경양파가 카푸요. 아. 카푸를 프로문학으로 하고. 근데 조금은 다르겠지만 카푸 창립을 주도했네. 안 내웠네 그럼. 공산주의 계열로 보는 거라고. 이기영도 카푸잖아. 그러니까 잘 안 나온다고. 입제 지하의 농촌 모습을 쓴 거. 요도 한설야도 별로 안 나오지. 카푸라. 프로예술서는 과도기. 강경에는 요즘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소금, 원교로 200원, 지하천. 몰라 이건. 네. 절망의식, 어둠 속의 이미지, 박성화, 민족의 강한 작가, 홍수전호, 노동자, 농민. 자, 채만식은 많이 나오지? 네네 많이 나오죠 이 사람은. 이게 풍자의 대가. 그렇죠. 태평찬 아닌데 태평찬아처럼. 네. 재밌다. 어리석은 숙부가 아니라 똑똑한 숙부. 방류. 탁한 세계 아니라 이제 들어라는 거. 미스터 방. 모르고. 이야기 이런 것처럼 지식인하고 일제시대의 사회를 풍자하는 거지. 네. 자, 이상은 뭐라 그러? 오, 신이었는데. 소설도 썼나? 소설도 쓴데, 자, 초현실주의, 다다이즘, 인간소외, 대단하지, 전위적. 그러니까 이 당시에 현대 문명에 대한 거를 써니까 어마어마한 천재라고 사람들이 그렇겠지. 네 그렇죠. 자, 이효석, 메밀꽃 풀무렵이 제일 유명하지. 아 예. 아, 메밀꽃 풀무렵. 그럼 이 메밀꽃 풀무렵, 메밀꽃 풀무렵의 봉평 장토가면 에로티시즘, 에로티시즘, 섹시한 그런 거. 근데 어쨌든 순수하게 인간의 본능 이런 거, 모습, 아름다운 서정 이렇게 모습 이렇게 얘기했었지 이효석. 네. 자, 이태준. 요거는 뭐야? 소외받은 노인 문제. 노인 문제. 안초씨. 복덕방. 안초씨. 복덕방. 진짜. 영감. 노인 문제들, 그지? 네. 자, 김유정은 제일 대표적인 게 뭐야? 봄봄. 네네. 봄. 만무방도 있고, 응칠이 얘기도 만무방, 그지? 네. 금다는 퐁밭. 소학비. 소낙비. 다 이게 뭐야, 전부 다. 향토적, 동촌, 농촌. 그지? 네. 이렇게 되면서 해학의 대학의 해학. 해학은 뭐냐? 순박한 웃음 이렇게 보여야지. 농촌 이야기니까 티격태격하면서. 이해됐어요? 네. 자, 이무영은 뭐라고? 일과 일막 크게 노예. 그러면 농촌진흥운동이네. 농촌에 대한 얘기네. 얘도 비농사상. 그다음에 도시. 농촌과 도시 두 개로 나뉘네. 선생님 일제진흥운동 관련있다는 건 친일파인가요? 일제진흥공과 관계가 있으면 관계가 있다 그럼 친일파로 봐야지. 그러니까 많이 안 나오겠지 그럼. 아. 자,
박영준도 모범 경작생, 모범 경작생이 모범이 아니라는 거지. 일제시대 모범으로 경쟁하면.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시민, 일제야 농민이니까 이게 일제 농사를 잘 져서 일제 충성할 수도 없고 벌릴 수도 없고, 그지? 그러니까 허구 역설적이지. 네네. 모범이 아니라는 거지. 네, 그렇죠. 자, 김정한은 절 아래 촌이야, 사촌. 아, 예, 알죠. 아, 그럼 모래톱 있는 부분도 거기도 뭐라고? 마을이야. 네. 그러니까 토착 친일 승려, 토착 지주, 황포, 농촌의 모순, 힘든 점 이런 거 써줬네. 네. 그렇죠? 이렇게 별거는 아닌데, 자 다시 한 번씩 점검해 봅시다. 이 사람은 뭐라고? 이 사람은 시골에, 시골. 낙동강 주변 농촌의 힘든. 네. 얘도 뭐라고? 박영준 모범 경제상 아니다. 역설. 이무영은 두 개, 농촌과 도시. 김유정은 해양의 대가. 이태준은 뭐라고? 노인 문제. 이태준, 늙은 노인 문제. 이효석은 뭐라고? 에로시즘과 서정적 서정적 묘사. 이상은 뭐라고? 초현실 비유와 전이족 인간소외 같은 거. 인간소외. 채만식은 뭐라고? 해양의 풍자의 대가. 풍자의 대가. 역설의 대가는 한용운, 풍자의 대가는 채만식, 해학의 대가는 김유정.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박화성, 농민 잘 안 나오지? 네. 강경에 조금 나오기 시작하지만 한설에도 많이 안 나오죠. 네. 이기영 농촌 카프. 문제. 근데 카프인데 조금 나오긴 하는데 안 나오죠, 잘. 네. 왜? 카프 계열의 시험 문제 잘 안 나와. 에, 쉽지 않게. 왜요, 근데? 공산주의 계열이니까. 아. 사상 문제고. 네, 알겠습니다. 염상섭은 표현술 자연주의. 자연주의. 포먼술의 편계주의처럼. 현진거는 사회. 빈처 뭐 빈처. 이런 것처럼 식민지의 뭐라고 비극. 어려움. 김동희는 뭐라고? 백달하게만 순수하게 돈. 순수문화. 순수한 아름다움. 그치? 징글징글한 리얼 순수함. 근데 여기는 현진과는 빈처니까 가난한, 그치? 아내의 모습 리얼리티하게. 얘는 뭐라고? 반역사주의지만 어쨌든 단편 패턴을 성립했지만 이렇게 액자식 소설도 쓰고 그렇지만 아름답게 예술적으로 순수문학. 이광수는 뭐라고? 친밀파면서 무정 최초로 썼다는 거지. 그 계몽 뭐 중시하고. 그래도 뭐 이해조는 뭐라고? 이해조 자연. 대중석. 이해에 조 단위로 돈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해. 네. 여러 가지 다 썼잖아. 그때 재밌는. 안국선도 왜 안 돼? 친일파라. 아니, 금소혜력은 잘 나오던데요? 나와도 친일파라. 수능에서는 잘하지. 쉽진 않지. 윤동주. 부끄러움의 미학. 부끄러움. 박목월. 애상과 슬픔의 정수. 박목월 왜? 죽었어. 조지우는 뭐라고? 굉장히 다양하지, 조지우. 네. 뭐 찾기가 별거 쉽지 다 않지. 해요, 그냥. 네. 승무부터 승무가 제일 유명하지. 예, 감명 깊었어요, 승무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해놨고, 박두지는 뭐라고? 두 개, 이렇게. 성신한 자연과 기독교 두 개, 기사. 그지? 네. 이육사는 남성, 남성제 그리고 독립시. 유치화는 뭐야? 깃발. 의지를 가지고 달려가는, 그지? 남성적 어조. 생명. 서정주는 뭐라고? 신화. 한국적 형. 김광규는 뭐라고? 이국적 모양, 와사 등. 김길은 뭐야? 그림 그리듯이 하는 뭐라고? 회화적인 모더니즘. 네. 이상은 뭐라고? 전위적 초인실 천재. 네. 백석은 뭐라고? 농촌 건조태. 농촌. 백석. 100개의 자리. 백석. 농촌 공동체. 백석. 농촌 건조태. 이용학은 뭐라고? 시골집. 떠돌이 유랑민. 네. 유랑자. 패배자의 후원. 신석정은 뭐라고? 목가적 전원시. 김영랑은 뭐라고? 그냥 예쁘게 아름답게 하다가 조금 좀 독하게. 정지용은 뭐라고? 이국적 정지용. 이국적. 한용은 역설의 대가. 김소월은 전통의 한. 이상화는 뭐라고? 태폐적으로 썼다가 카프가 상상상. 김억은 뭐라고? 프랑스 상징주의. 외국 문학 속에 최초로. 주요하는 뭐라고? 밝은 시론. 민유시로 하면서 현대시 공부 시작했다는 거지. 네. 이렇게 작가 중심으로도 한번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